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어제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들인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 한번 쫙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네. 향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온 국민이 물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와 관련된 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이제는 많이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다스가 사기업인데 왜 대통령의 소유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잉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탈세나 횡령 문제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통한 하고 그것을 회수해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삼성이나 현대차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대통령 임기 재임 중에 뇌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이미 국정원이 그런 부분들이 혐의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전 기조실장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이제 김백준, 네. 김희중 비서관들도 이 부분을 직접 받았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진술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를 최소 6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속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뇌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애초에는 가장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금 주춤하게 됐던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근데 최근에 그 경찰과 공조 속에서 네. 이른바 이제 레드펜 작전이라는 거를 시행했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새로운 혐의로 좀 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혐의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 부분이 동시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변호사님. 예.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사실은 뭐 죄수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데 제목은 더 많죠. 네, 제목은 많은데 네. 죄질이나 죄질. 질의 면에서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질이 더 안 좋거든요. 더 나쁘다. 예. 예. 특히 이제 뭐 도곡동 그 다스의 소재 문제는 네. 법률적으로 보면 차명으로 돼 있으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이라는 거예요. 조세 포탈이고 거기에 비자금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뺀 거는 횡령이거든요. 업무상 그렇죠. 횡령. 예. 업무상 횡령이 뭐 이게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형이잖아요. 네. 10년에서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거 최소로 잡도 몇백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뇌물 부분도 140억 회수 과정에서 40억 지금 나온 게 네. 삼성으로부터 40억, 네. 그다음 특활비 6억 이 부분도 뇌물이 딱 떨어져. 이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안 받은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최순실이 받은, 제3자 뇌물 수수회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예, 있는데 예. 이거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로 이제 굳어지고 있고 네. 그럼 직접 뇌물을 수수한 거란 말이에요. 네. 본인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서 그 이후에는 다툴 게 없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뇌물 받은 다 얘기할 것도 없다. 없죠. 예. 그리고 수령했던 사람이 김백준 씨 등이 다 자백을 했고 예. 자백을 보강하는 문건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VIP 문건, 야, 그거. 보고했다. 예. 그것도 뭐 그냥 뭐 실무자들이 알아서 네. 작성을 한 거지 내한테 보고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삿짐에서 나온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빼박이죠. 빼박.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몇 큰일이에요, 몇 년입니까? 그래서 몇 저는 뭐 년입니까? 최순실이 20년 받았잖아요. 최순실 20년. 그 정도는 최소 나올 거라고. 아,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예. 구형 20년. 아니, 구형은 뭐 별로 구형이 의미 아니라 없고요. 실제로 선고 20년. 예. 아, 저는 뭐 구형은 구형은 얼마 나올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세트로 예, 세트로. 무기 구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소 25년 이상. 최소 25년 이상 네. 세트로 무기 간다.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아 근데 이거 좀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이런 기자 처음 봤어요. 아닙니다. 이거 자, 뭐. 이 스프링 노트를 세상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료인데요. 취재하는 네. 노트를 세상에 스프링 노트로
들어오고 다니는 기자 보셨습니까? 네. 김환 기자님. 네. 한겨레 21. 네.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구형이나 선고까지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 워낙에 혐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법 쪽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핵심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자원외교나 4대강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예. 상황이다.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더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상황이나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어제 제가 어느 자리 갔더니 대통령인 줄 알고 뽑았더니 도둑놈을 뽑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재벌이 막 네. 다 예.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네. 되려고 했느냐, 장사하기 위해서 된 것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예. 자기 장사하려고 예, 공익적 요소는 전혀 네.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빼먹을까만 생각을 했던 거고. 돈을 빼먹을까. 예. 차명재산 이것은 나쁜 게요. 예. 공직을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대통령도 했는데 예.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숨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 다 숨긴 예. 거 아니에요. 제가 다스 내부 취재를 했을 때 네. 다스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키워온 거 아니냐는 거를 공공연히 알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거는 이제 다스 내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실소유주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원 회장이나 그 다른 사장들의 능력으로 다스가 여기까지 온 것이 2조가 넘는 회사가 된 게 아니라 예.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스가 성장을 했고 결정적으로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도 네. 다스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현대차의 그 사업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네.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원래 이제 지금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있는 게 현대차 사옥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 다 오면. 근데 이제 그게 원래 하나짜리 양재동. 빌딩이요. 예, 네. 양재동이요. 하나짜리 빌딩이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네. 연구 개발 목적으로 건물을 짓게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서울시가 공교부에 조례 개정 제안을 했고 네.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지금 현대차 사옥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물량이 확 늘어났다는 게 이제 다스 관계자들 증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면 문제 포함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했던 과정에서 확 또 조 단위로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스의 성장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책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네. 행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다스를 키워온 과정이라고 다스 내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서울시장 할 때부터 해서 계속 권력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지금 드러난 게 삼성현대고 그밖에 다른 재벌들도 있을 거라는 게 다스에서 일했던 그 제보자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재벌이 어디까지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다 알다시피 그 사물에 네.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최순실이가 이용했던 거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제시하고 이게 지금 어쨌든 삼성 변호사비 남은 거 10억까지 네. 남았을 거 챙겨오라고 챙겨오라고 할 정도니까 시켰잖아요. 예.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으로 특혜를 입은 기업이 어디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제일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데가 롯데죠. 롯데. 예, 롯데가 이제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그리고 또 이상하잖아요. 네, 정말. 만들었고 예. 면세점에서도 이제 롯데가 그렇죠. 싹쓸이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 유착설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네. 현대차와 이제 주식회사 현대, 주현대가 엄청난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프레임이 어떤 거였냐면 정몽구 회장이 장자로서의 지위를 원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반드시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좀 그 현대차가 밀어붙인다. 뭐 이런 류의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주현대가 이거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네. 이제 주현대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을 뺏길 수가 없거든요. 현대건설을 뺏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금액을 더 높은 금액을 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당시 여당,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한 달 보름여 만에 다시 현대차한테 줍니다. 이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다스가 엄청나게 물량을 또 싹쓸이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현정원 회장이 뺏겼다는 게 그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주현대가 받기로 그러니까 네. 주현대가 제일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나서 뒤집어지는데 한 달 보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권력 개입이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정도 5조가 넘는 네. 오고 이제 정부가 들어갔었는데 네. 정부 자금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근데 현대건설이 UAE 원전을 컨소시엄으로 맞아요, 맞아요. 참여를 하기로 한 상태여서 향후에는 엄청나게 이제 노른자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그 과정들을 다 설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설계해놓고 빼먹을 생각을 해놓고 판을 짠 거다.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해도 추정이 다 무리가 없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건설 사장 할 때 이명박 네. 대통령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예. 이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예. 아파트의 남쪽에 정문을 배치를 했다가 중간에 그 옆에 동쪽에 자기가 땅을 사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강요를 해요. 그래요. 동쪽으로 다시 이렇게 정문을 정문을 다시 뚫어야 만들어버리면 돼. 예. 그렇게 하면 자기 땅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잖아요. 예. 그거는 뭐 현대건설 다니는 사람 공감하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이득을 챙기는 아주 사람이기 꼼꼼하게. 때문에 요 아까도 현대 그 현대자동차하고 뭐 주현대하고 경합 붙여서 결국 이득을 또 불리기 위해서 챙긴 거라고. 아니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죠. 돈이 많은 분이잖아요. 원래 그 돈이- 제가 그 영포 빌딩에 네. 제가 개업을 했잖아요. 1999년도에. 아, 진짜요? 그때 임대인이 이명박이었어요. 그때 출근했는데 예.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세 알고 드신 들어가셨습니까? 모르고 들어가셨어요? 모르고 들어왔죠. 네. 연세든 저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보고 네, 알았는데 네. 연세든 변호사들이 여름에 보통은 6월 중순 정도는 덥잖아요. 네. 중앙냉난방 그렇죠, 하니까 6월 말까지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그 영포 빌딩에서 10월 중하순 정도는 춥거든요. 예. 안 틀어줘요. 히터를 안 틀어줘요. 근데 왜 그런 이 거예요? 중앙냉난방인데 관리비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연세 드신 변호사들이 그 날로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다고. 아니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문제 틀어? 제기를 했는데 네. 문제 제기를 하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 지원벌을 히터를 틀면 되겠느냐. 야 진짜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에어컨 값, 난방비까지 다 빼먹은 겁니까? 예, 뭐 밥값 안 내는 것도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뭐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가 밥값 안 내는 거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거에 몇 배는 더 한 걸로 잘 알려져. 근데 그게 그 집안이 다 그런가 봐요. 그 제가 경주에 취재를 갔는데 예. 이상훈 회장은 비서한테 어떤 걸 시키냐면 예. 아침에 예.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들에서 일간지를 걷어오게 시킨대요. 예. 그래갖고 왜요? 매일 그 이제 신문 신문값 안 내려고? 내려고. 그래갖고 그 자기가 호텔을 돌면서 예. 그러니까 그 비서들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예. 아무리 뭐 현대 것도 있고 뭐 이렇다고 예,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아니 그 혹독하다고 신문값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걸 그런데. 참 그거를 안 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예, 김재정 씨가 처남이잖아요. 예, 예. 처남 맨날 이제 경기고 동창들한테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아니 차명을 몇십 년 동안 차명 재산을 관리를 했으면 단 1푼이라도 줘야 될 텐데 단 지원한 게 한 푼도 없다라고 투덜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뭐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는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맞사위가 집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인인 걸로 지금 얘기가 좀 삼성전자 나오고 전무. 삼성전자 전무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분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까지 쫙 모이고 압박을 하는 거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실토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아들 네. 김연옥 여사 있죠. 예, 예. 그다음 사위 있죠. 다 줄줄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구속영장 쳐도 다 돼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예. 아들 이동영 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횡령에 실질적으로 다 관여를 됐거든요. 그리고 돈 전달하는 과정에 실제 다 관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형성 과정이 그러니까 BBK 사건도 그렇고 다스 그렇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네. 의 핵심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다스 관계자들한테 물었을 때에
모두가 했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차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모든 재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재산이 다 차명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고 하는 재산 내역이 실제 그 A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의 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처남이라든지 뭐 사위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보고 그거는 뭐 처남 거 아니야? 그건 형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모든 내역들을 차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가족 비즈니스 체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기서 공직선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차명 재산을 여태까지 한 거의 20년 가까이 그 선거에 나온 게 이제 96년도에 처음 선거에 나왔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진실되게 얘기한 적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 가족들은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호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호해야 하는 역할들을 맡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지금 깨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명 관리를 해서 들통이 안 나려면 관리하는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나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두둑하게 좀 주고 평생 먹고 살 거를 줘야 되는데 짠돌이여서 아마 월급쟁이들 이상으로 절대 돈을 안 줬을 겁니다. 그건 뭐 제 직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막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재화 변호사님 시원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변호사님 얼굴 좋아지셨어요. 아니, 방송. 분장을 해서 그랬어요. 또 한 분께서, MB 집안이 다 그런가 봐요. 크크크 하셨어요. 진짜 그러네요. 짠돌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차명재산 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잖아요. 이것도. 부동산은 그렇죠. 네. 그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실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차명으로 보여주면 껍데기 다 뺏기겠죠. 추징금, 하여튼 추징금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 부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재벌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뭐 롯데가 됐든 또 뭐 SK 얘기도 요새 나오던데 SK가 됐든 뭐 어찌됐든 이 재벌을 관리하거나 돈을 받는 통로가 사위였다면 이 사위도 당연히 정범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사건이 핵심적으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풀려나가는 게 김백준 씨의 진술이 그렇죠. 결정적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김백준 씨와 이제 두 명의 재산관리, 청계재단 사무국장이었던 이병무 씨와 이영배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창구 역할을 했던 거고요.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스가 140억 원을 찾아올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을 한 서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김백준 씨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이거 사인하면 140억 찾아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얘기도 그 최동영 전 다스 경립팀장이 이제 했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분야별로 관리를 하는 재산 관리인들이 다 있었을 거고요. 그 사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거는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해외에도 사위라든지 조카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재산 관리인들이 곳곳에 여러 경로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싱가포르로 다스를 옮기려고 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옮겨가지고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나 이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로 옮겨서 자기 아들한테 이 다스를 물려주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상의 우회상속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미 이제 중국 쪽 법인들은 그러니까요. 다 해외 법인들을 다 그게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현대차가 그 공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야 다스가 가는 거잖아요. 다스는 협력업체 1차 밴드 업체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진출한데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 또 해외에 이제 다스 법인들에서 다 따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해외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시나 이제 견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해외 법인들을 이 해외 법인의 물량을 다스의 다른 협력 업체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회사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시영 씨가 여러 회사를 그러니까 접수를 했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 SM인 거잖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뭐 경주일각에서는 제2의 다스로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SM이 성장하는 과정도 상당히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다스가 물량을 SM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하청업체들이 그대로 죽는 거죠. 이 물량을 그대로 SM이 흡수하는 거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시영 씨에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편법 상속. 편법 상속. 그러니까 참 이 편법 상속은 사실 삼성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굉장히 삼성이 굉장히 예. 오랫동안 16년이 넘게 삼성인데 배운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뭐 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탈세, 뭐 편법 그 부분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네.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불을 챙겼던 거지. 지금 원천은 현대건설 있으면서 형성한 부잖아요. 예. 조국동 땅. 그렇죠. 예. 그걸 부를 기초로 해서 한 거니까 그건 결국은 월급쟁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부를 형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 행각 속에서 축적된 부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국민 재산으로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누굽니까 정두원 의원이 네. 자기 요양원 가면 얘기하겠다는 네. 경천 동지할 일 네. 그게 가족과 관련됐는데 네. 김윤옥 여사일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김윤옥 여사다 이렇게 말은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하고의 연관돼 있다는 얘기는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진도가 더 나간 게 좀 있습니까? 그 정도원 의원이 얘기한 경천 동지가 뭔지 저도 궁금한데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고,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그때 이제 검찰이 브리핑을 할 때 특이점은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네. 김윤옥 여사가 그 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서 네. 그 당시에도 이게 딱 그 문장을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국정원 검찰이? 특활비를 네.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김윤옥 여사를 특정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아니 그리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희중 씨에 따르면은 네. 관저로 네. 그래서 어쨌든 국정원 돈을 김윤옥 여사가 이제 직접 네, 받았다라는 그렇죠. 것까지 이제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뭐 그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가 뭐 그것에서 뭐 그 이후에는 카드라 같은 수준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뭐 네. 명품을 싹쓸이 쇼핑했다부터 뭐 그렇죠. 대사관 여직원의 카드를 대리 사용했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아직 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다스 실소유주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영부인이거든요. 예. 이분이 영부인이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수령했다면 그거는 뭐 저는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고 대통령이 이제 수령을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윤옥 여사는 처벌 대상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부부가 했을 때 한 명만 고명을 처벌하는. 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처벌을 할 텐데 특히 이제 김윤옥 여사는 김윤옥 여사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3자에게 준 뇌물이라 보기를 어렵고 직접 대통령이 준 뇌물이라 보게 될 텐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이렇게 되지면 엄밀하게 보면 또 제3자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로 입건할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도를 보고 네. 지금 아까 그 아들 또 사위. 현재는 참고인 신분을 해놨잖아요. 참고인 신분이어도 진술 거부 고지를 다 한 상태에서 진술 조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피해자로 전환됩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아들 문제라든지 딸 문제가 건들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카드를 자기의- 빈칸을 남겨둔 거예요, 검찰. 히딩크하고 사진도 찍어줬잖아요. 자기 아들. 그렇죠, 이년도에. 저기 서울시장 할 서울시장 때 할 때. 자기 아들만 불러가지고 히딩크 감독하고 사진 찍었던. 그건 범죄가 아니니까. 아니, 이건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부정이라고 아꼈던, 볼수 있죠. 아꼈던,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꼈던 아들이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에 온 거네요. 그 부인도, 그죠? 그렇죠.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서 그렇고 검찰은 사위. 예? 항상 여유룸을 남겨둬요. 룸을 네, 이 보고. 정도 됐으면 스스로 나오셔라. 그렇게 안 하면 네. 이동형 씨 신변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알죠. 검찰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정도는 합법의 영역이니까요. 이동영 씨 신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는 김윤옥 여사를 좀 그렇죠.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지, 참고인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옥 씨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갖다 준 직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직접. 네, 갖다 준 직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검찰이 상당 부분의 내용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국정원 내에서도 이건 뭐까지 제가 정확하게 취재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영부인에게 이제 특활비를 주는 경우가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의 국정원 내부의 여러 소문들이 원세훈 원장 당시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 제가 취재할 때 네.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뭐 김윤옥 여사에게 특활비를 주는 게 썩 매끄러운 과정은 아니었다 국정원에서도.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대통령을 뽑았어요, 우리가. 부자 될 줄 알고. 우리가 다 부자 될 줄 네. 알았는데 한 명만 부자가 됐으니.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사회부사령부를 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네. 했었고 아마 그 5년이 지나면 자기 거는 다 묻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튀어나올 바퀴벌레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검찰은 튀어나오는 바퀴벌레는 다 잡게 돼 있거든요. 증거가 나오면 네.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아무리 봐줄라 해도 네. 튀어나온 바퀴벌레가 네. 한 5개 나오면 구속시켜야 되는데 네. 여기는 수백 개가 나왔으니까 예, 수백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 어쩔 수 수 없네요. 없어요. 사이버 사령부 이게 진짜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랑도 또 차원을 좀 달리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작전을 벌인 건데 그 작전이 지금 심지어 댓글을 달고 이런 수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이디를 직접 수집해 갖고 네. 그 아이디의 신원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아이디를 파괴하는 공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레드펜 작전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포털에서 어떤 아이디들을 막 수집을 해갖고 네. 이 아이디의 성향이 네. 적색으로 의심이 되니 이 아이디의 활동을 파괴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작동을 했던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거고 군이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장관이라든지 최고 이제 통수권자의 오케이가 없이 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리고 그런 작업까지 할 정도로 그들을 확대하고 만드는데 조직을 꾸려야 되는데 뭐 이런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 통치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사실 드는 사건이고 사실상 그 내라는 음모인데. 내라는 뭐다. 내라는 뭐 전문가시잖아요. 내라는 음모. 통합지보다. 내라는 음모죠, 그게. 네. 예비단 이게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네. 예비 단계에서 아이디를 수집을 사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벌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 성격의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게 업무 단계에서 네. 원래는 일반적인 범죄는 업무 단계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예. 내란은 워낙 중요한 범죄니까 그렇죠. 처벌하는 예. 거잖아요. 모의 단계에서 그렇죠. 처벌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란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총뿌리를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판의 총이지만 예. 아니, 지금 오프라인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세상에서 이게 직접 겨누는 것만 총은 아닌 것이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그냥 흔들어 버리고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것도 굉장히 내라는 뭐로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이거 사실 제가 아닌가요? 내란 업무라고 이야기했지만 법률상 내란 업무보다는 일반 감정의 내란 업무라고 보는데 네. 법률상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어쨌든 재질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과의 사상 전쟁, 국민들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네. 그 뿌리는 아직까지나 저는 온전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뭐 처벌은 나중에 주더라도 실체를 가담의 정도나 규모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서 네.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예. 말하자면 재활의 기회를 줄 사람 재활을 주고 국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경찰과 공조를 했다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어떤 기관의 수장이나 이 정권 차원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경찰과 군이 동시에 동원이 됐고 이게 그리고 기관 간의 공조를 하게 되면 이 말이 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했다라는 건 그 정권 내내 그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공공연하게. 체계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관행이네, 것을 관행.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지금 거의 청산이 안 돼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한두 번 할 때는 겁도 있고 이거 들키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여러 번 하면요. 그렇죠. 이게 일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 끔찍하면 이 세월을 우리가 살아온 거네요. 이 진짜 이게 그 독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정권의 탄생부터 박근혜 정권 9년까지 사실상 21세기형 독재 체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살았던 거고 이 적폐를 말끔하게 청소하지 않는 한 또 이런 바퀴벌레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퀴벌레가 그 알을 하루에 네. 엄청 몇십 배가 그 알 낳잖아요. 네. 알을 못 낳게 해야 되는 거죠. 바퀴벌레가 태어나는 바퀴벌레만 지금 잡았다 하면 네. 이명박 대통령 처벌 필요성은 바퀴벌레가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부화를 못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수만 가지의 적폐청산 요구 뭐 이런 것들이 그 흔들림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스의 성장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책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네. 행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다스를 키워온 과정이라고 다스 내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서울시장 할 때부터 해서 계속 권력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지금 드러난 게 삼성현대고 그 밖에 다른 재벌들도 있을 거라는 게 다스에서 일했던 그 제보자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재벌이 어디까지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민들 다 알다시피 그 사물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최순실이가 이용했던 거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제시하고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삼성 변호사비 남은 거 10억까지 네. 남았을까 챙겨오라고 챙겨오라고 할 정도니까 예.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으로 특혜를 입은 기업이 어디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제일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데가 롯데죠. 롯데. 예, 롯데가 이제 잠실에 있는 제1롯데월드를 그리고 또 이상하잖아요. 네, 정말. 만들었고 예. 면세점에서도 이제 롯데가 그렇죠. 싹쓸이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 유착설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네. 현대차와 이제 주식회사 현대, 주현대가 엄청난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프레임이 어떤 거였냐면 정몽구 회장이 장자로서의 지위를 원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반드시 인수하고 싶어 한다. 전이라는 거를 시행했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새로운 혐의로 좀 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혐의,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 부분이 동시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변호사님. 예.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사실은 뭐 죄수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데 제목은 더 많죠. 제목은 많은데 네. 재질이나 그 죄질. 질의 면에서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질이 더 안 좋거든요. 더 나쁘다. 예. 예. 특히 이제 뭐 도곡동 그 다스의 소재 문제는 네. 법률적으로 보면 차명으로 돼 있으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이라는 거예요. 조세 포탈이고 거기에 비자금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뺀 거는 횡령이거든요. 업무상 그렇죠. 횡령. 예. 업무상 횡령이 뭐 이게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형이잖아요. 네. 10년에서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거 최소로 잡도 몇백억은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뇌물 부분도 140억 회수 과정에서 40억 지금 나온 게 네. 삼성으로부터 40억, 네. 그다음 특활비 6억 이 부분도 뇌물이 딱 떨어. 이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안 받은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최순실이 받은, 제3자 뇌물수수회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예, 수 있는데 예. 이거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로 이제 굳어지고 있고 네. 그럼 직접 뇌물을 수수한 거란 말이에요. 네. 본인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서 그 이후에는 다툴 게 없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뇌물 받은 다 얘기할 것도 없다. 없죠. 예. 그리고
수령했던 사람이 김백준 씨 등이 다 자백을 했고 예. 자백을 보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어제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들인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 한번 쫙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네. 향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온 국민이 물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와 관련된 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많이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다스가 사기업인데 왜 대통령의 소유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잉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탈세나 횡령 문제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통한 하고 그것을 회수해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삼성이나 현대차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대통령 임기 재임 중에 뇌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이미 국정원이 그런 부분들이 혐의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전 기조실장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이제 김백준, 네. 김희중 비서관들도 이 부분을 직접 받았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진술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를 최소 6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속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뇌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애초에는 가장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금 주춤하게 됐던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근데 최근에 그 경찰과 공조 속에서 네. 이른바 이제 레드펜 작전 네.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네. 되려고 했느냐, 장사하기 위해서 된 것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예. 자기 장사하려고. 예, 공익적 요소는 전혀 네.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빼먹을까만 생각을 했던 거고. 돈을 빼먹을까. 차명재산 이것은 나쁜 게요. 예. 공직을 뭐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대통령도 했는데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숨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을 다 숨긴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스 내부 취재를 했을 때 네. 다스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키워온 거 아니냐는 거를 공공연히 알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거는 이제 다스 내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실소유주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나 뭐 그 다른 사장들의 능력으로 다스가 여기까지 온 것이 2조가 넘는 회사가 된 게 아니라 예.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스가 성장을 했고 결정적으로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도 다스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현대차의 그 사업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네.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원래 이제 지금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있는 게 현대차 사옥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 다 오면. 근데 이제 그게 원래 하나짜리 빌딩이요. 예, 양재동이요. 하나짜리 빌딩이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네. 연구 개발 목적으로 건물을 짓게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서울시가 건교부에 조례 개정 제안을 했고 네.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지금 현대차 사옥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물량이 확 늘어났다는 게 이제 다스 관계자들 증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면 문제 포함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했던 과정에서 확 또 조단이 하는 문건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VIP 문건, 야, 그거. 보고했다. 네. 그것도 뭐 그냥 뭐 실무자들이 알아서 네. 작성을 한 거지 내한테 보고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삿짐에서 나온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빼박이죠. 빼박.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몇 큰일이에요, 년, 몇 년입니까? 그래서 몇 저는 뭐 년입니까? 최순실이 20년 받았잖아요. 최순실 20년. 그 정도는 최소 나올 거라고. 아,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예. 구형 20년. 아니, 구형은 뭐 별로 구형이 의미 아니라 없고요. 실제 선거예요. 실제로 선고가 선고 20년. 네. 아, 저는 뭐 구형은 구형은 얼마 나올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세트로 예, 세트로. 무기 구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소 25년 이상. 최소 25년 이상 네. 세트로 무기 간다.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아 근데 이거 좀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이런 기자 처음 봤어요. 아닙니다. 이거 자, 이 뭐. 스프링 노트를 세상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료인데요. 취재하는 네. 노트를 세상에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 갖고 네. 다니는 기자 보셨습니까? 네. 김한 기자님, 네. 한겨레 21. 네. 저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구형이나 선고까지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 워낙에 혐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법 쪽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핵심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자원외교나 4대강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예. 상황이다. 예.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더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상황이나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어제 제가 어느 자리 갔더니 대통령인 줄 알고 뽑았더니 도둑놈을 뽑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재벌이 막 네. 다